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이재명 도지사의 2심 재판이 선고되고 나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충격이 좀 있었죠. 2심 재판에 관련해서는 이 법조계에서라든가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2심 재판이 문제점, 2심 재판의 논리적 모순, 이런 것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파헤치고 보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서야, 당연히,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을 하죠. 이재명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300만원 선고됐는데 이런 말초 자극적인 결론에만 치중을 하죠.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이번 재판이 상당히 논리 모순이고 대부분이 무죄 혹은 선거 당선 무효용 이하로 선고될 것이다, 만약 유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2심에서 나왔던 증언자들이 무슨 파급적인 증언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2심에서의 이런 재판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브루탈하고, 그리고 1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단을 뒤집는 그런 독특한 판결을 했다, 이런 입장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언론이라든가 여러 법률 전문가들이 2심 재판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순점이 계속 대중에게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의 2심 재판을 분석한다고 해서 이런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런 법률적 분석, 쟁점 분석 이런 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 다음에 경기도 도민들, 그리고 성남 시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했던 일들이 지금 다 무죄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대장동, 그 다음에 토건 세력들과 정치인들의 유착, 뇌물 비리 이런 것들을 까발렸던 검사 사칭 방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선고됐고, 이재명이 했던 일들은 모두 공의로운 일들이었고 시민들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했던 일들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1심, 2심 모두 인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00만원이라는 벌금을 제쳐두고 이재명의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 인생은 재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옳았다. 이재명이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일했던, 그리고 가스총을 차고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싸웠던 부정부패, 뇌물, 이런, 그 다음에 토건 세력들과의 탐욕, 이런 거에 싸움에서 이재명은 지지 않았다.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틀리지 않았다. 저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번 재판을 통해서. 겨우 300만원 선고한다는 것이 결국 TV토론 김영환의 말장난에 그 짧은 토론 시간에 답변한 것, 그 말꼬리 하나로 선고를 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이 사실을 우리들은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2심 재판의 말장난식 재판에 대해서 그 논리무선, 그 다음에 이 말장난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여론조를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모순적인 판결, 지금까지 선거 사범에 대한 판단 치고는 이렇게 무식한 판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론전을 우리가 펼쳐가지고 사법부라든가 국민들의 여론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 것은 재판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 의견이 경기도지사 측에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인단들도 이 판결문을 입수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겠지만 제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상기 부장판사가 300만원을 선고한 이유는 이재명 도지사가 김용환과의 그 TV 토론, 합동 토론의 절차에서 강제 입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부정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공소 사실은 뭐였냐면 2010년이라든가 2012년에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선 형님에 대한 입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나는 강제 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또는 내가 그것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것이 검사 측의 공소 사실이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이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자신이 아니고
이재선 형님의 가족에 의해서 강제 입원이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당연히 자신이 강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검사 측에서 처음에 공소장을 제시하고 공소장을 제출할 때 이재명 도지사가 입원 절차를 진행했던 것은 강제 입원이다. 강제 진단이라는 용어 자체도 몰랐던 게 검사 조직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지적을 해준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의 경위, 무엇이 문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검사 조직에 대해서 강제 입원이 아니라 강제 진단이라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것을 이재명 도지사가 설명해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검사의 공소 사실, 2010년 12전에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강제 입원은 이재선 형님의 가족이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나는 강제 입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한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가 하는 입원 절차는 강제 입원 절차가 아니고 강제 진단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나는 강제 입원 절차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정한 것은 당연히 순리적인 답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1심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토론의 과정에서 했던 답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관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명의 이런 부인하는 발언은. 그리고 김영환의 질문 의도가 상당히 정치적이고 부정적인 악의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재명이가 강제 입원시키려는 불법쟁이다 또는 폐륜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으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불법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이런 김용환이가 폐륜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질문하니까 토론회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1심은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토론회라는 짧은 공방의 이런 시간에서 복잡한 사안을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환이가 약간 이재명이 너는 불법을 저지른 놈이야, 너는 폐륜쟁이야, 뭐 가족을 강제 입원시키는 폐륜하다, 이런 불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그런 적이 없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강제 입원 절차를 한 적이 없다. 강제 입원은 가족이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강제 진단 절차를 취했을 뿐이다. 나는 그런 불법 강제 입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은 이런 취지로 이재명 도지사가 답변을 했다. 1심은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 토론회라는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것이 지난 대법원의 줄기찬 일관적인 해석 방법이었어요. 자, 1심의 이런 해석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2심은 똑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재선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고 이재명 도지사가 지시를 했고 절차 일부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대로 진술을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소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부인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1심하고 2심하고 어떤 게 더 옳은 것 같습니까? 김용환이가 이렇게 대놓게 너 폐륜하지, 너 불법을 저질렀지, 그렇게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그래요, 나 불법을 저질렀어요, 저 폐륜하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란 말입니까? 임상희 부장판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더 합리적입니까? 실제로 강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이재명 도지사가 말하는 것은 강제 입원은 가족이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이고, 자기가 강제 입원을 안 하는 건 맞죠. 강제 진단 절차를 합리적인 법과 절차 원칙에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강제 입원을 한 게 아니죠. 물론 임상희 부장판사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절차가 진행됐다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임상희 부장판사는 이러한 이 강제 입원 절차에 대해서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까지 해요. 자, 보세요. 이재명 도지사가 형님의 강제 입원 절차에 대해서 한두 번 설명을 했습니까? SNS를 통해서 어떤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걸 한두 번 해명을 했습니까? 그런데 임상기 부장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를 대중을 향해서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냥 자기 판사실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십니까? 물론 당연히 모르겠지. 이재명 지지자들이야 당연히 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 정치적 행동, 정치적 행사, 정치적 강연회, 정치적 토론회 이런 거에 관심을 있으니까 이재명이 이런 한 말을 다 알고 있죠. 이재명 도지사가 형님에 대한 이런 강제 입원 절차, 진단 절차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해명을 했습니까? 그런데 재판부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형님의 강제 진단 절차에 대해서 국민을 향해서 정확히 해명을 한 적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판사실에 갇혀 있으니까 정치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거예요. 핵심은. 2심 재판의 결론은.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입원 절차, 강제 입원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나는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게 적극적으로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을 왜곡을 했다.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거란 겁니다. 자, 1심 재판이 더 합리적입니까? 2심 재판이 더 합리적입니까? 과연 대부분은 1심 재판을 받아들일까요? 2심 재판을 받아들일까요? 물론 임상기가 얼마나 구멍을 잘 찾았냐면 이런 대부분 판례, 그 다음에 이런 합동토론회라는 이런 짧은 공방이 오가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이재명 도지사는 소극적 부인을 했어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이 말이죠. 자기 말로는. 자,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손상할 수 있는 이런 김용환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TV 토론회에서. 실제로 강제 입원을 한 것은 가족인데, 그리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형님의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진단 절차라는 합법적 절차에서 진행을 한 것인데, 자기가 어떻게 강제 입원 절차를, 강제 입원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TV에 나와서 인정을 한단 말입니까? 당연히 부정을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물론, 이미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인단이 논리모순이라는 걸 이미 언급을 했어요. 이 재판부가 직권남용의 부분에 대해서 강제 입원 절차가 직권남용이 아니고 형님의 이상 증세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합법적인 절차에서 진행됐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면서 단순히 토론회에서 자신이 이런 강제 입원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이 당연히 무죄여야지. 형님의 이런 강제 입원 절차가 무죄인데 토론회에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무죄라고 선고하지 않으면 자신이 판단한 거하고 상치된다는 거야. 이미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인단도 이런 임상기 부장판사의 논리 모순적 판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인단이 잘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상기 부장판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자신의 이런 판단이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과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까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물론 임상기 판사의 말은 일리는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야.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이재명 도지사 당연히 알았지. 주도적으로 강제 진단 절차를 통하면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거 맞아. 누가 그걸 부정한대?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한 것은 강제 입원 절차가 아니라고 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이런 강제 진단 절차를 주도하는 것은 가족이었지. 자기는 그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지휘니까 이런 신청 절차 이런 것은 가족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TV 토론에서도 그걸 상세히 설명을 해준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이런 신청 절차를 하고 가족 회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진단 절차 정신과 전문의에게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진단 절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김용환이가 이런 폐륜화라든지 너희가 불법을 저질렀지 이런 공격적인 질문에 나는 강제 입원 절차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답변인 것을 1심 재판관은 이런 김용환의 이런 공격적 폐륜이냐 너가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해오니까 방어적 차원에서 나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나는 합법 절차에 맡겨서 했다. 이런
토론의 공방 절차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답변이었다고 하면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죠. 그래 똑같은 사안을 지금 2심 임상기 부장판사는 소극적으로 부인을 해야지, 너가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손살에 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사실을 왜곡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김용환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너 표준하지, 너 불법 저질렀지,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사실에서 내가 소극적으로 그럼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임상기 부장판사, 당신이 대구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그 성장 환경이 아무리 수꼴동 마인드가 있다고 내가 100번 양보해도 이해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판결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비합리적인 판단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물론 대부분 판결까지 봐야 되겠지만 1심 판결이 더 합리적입니까? 2심 판결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현재 300만 원을 송고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인데요, 이재명 도지사 쪽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부장판사는 왜 300만 원을 자기가 선고했냐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예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정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 하면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3년 7월 15일입니다. 2003년 7월 15일, 무려 16년 전입니다. 이 임상기 부장판사가 300만 원을 선고할 때는 이걸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자기가 삼았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예전에 그 검사 사칭 방조 관련해서 150만 원 선고받은 것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걸 가중을 하려면요, 전과로서의 참고할 수 있어야지만이 형을 가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3년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에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형의 실효,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말소되는 그런 법률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이 면제가 되면 우리가 전과 하잖아요. 이 전과가 기록이 형의 그 장부, 그러니까 이런 문서상에서 완전히 삭제돼 가지고 전과를 형의 가중이나 이런 것으로 참고할 수 없게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받은 형벌은 벌금입니다. 벌금은 형의 실효가 벌금을 납부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로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가 돼서 더 이상 전과로서의 형의 가중 요소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상기 부장판사는 이재명 도지사가 공선법 위반이라는 전과가 있기 때문에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내가 참고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 지식으로는 명확히 불법적인 판결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인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제 지식인 것인지 한번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00만 원을 선고할 수 없었다. 어찌 보면 토론의 과정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왜곡하려고 했을까요? 그 속마음을 지금 추론한 것이거든요. 이 지금 임상기 부장판사는, 저는 그것도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적극적인 왜곡을 하려고 했다는 이런 심리적인 추적을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불가하는데, 이 형을 가중하는 전과를 2003년도의 전과를 가중 요소로 참고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형이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과가 말소되는 것은 벌금을 내고 나서 형이 집행이 완료되고 2년이면 전과가 말소돼서 더 이상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참고할 수 없고, 이런 형의 장부, 명부라든가 이런 모든 형의 기록에서 삭제를 해서 더 이상 전과가 검색되지 않아서 사법부에서는 이것이 전과로 참고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실효가 된 상태인데, 무려 10년 전에 전과를 참고해서 형을 가중하는 게 합리적인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